최근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글이 있죠. 1980년에서 1990년까지 홍콩 사진들인데요. 그 당시 찍었던 사진들인데도 정말 어제 찍은 것 같이 세련되고 홍콩만의 감성과 느낌이 살아있는 사진들이 정말 많죠. 높은 고층 건물과 부유한 느낌의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야, 저게 80년대인가? 라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예전 80에서 90년대엔 모든 한국 사람들은 홍콩에 대한 선망과 로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진화된 도시, 화려한 밤, 세련된 사람들. 그랬던 홍콩이 이제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아까 본 그 사진의 도시, 홍콩입니다. 이 사진은 집 한 채를 여러 채로 쪼개서 만든 3평짜리 쪽방이라고 합니다. 판자 몇 장 세워놓고 불법 개조해서 많게는 10개, 극단적인 데는 30개까지도 나온다고 하죠. 싱크대랑 침실이 한 방에 다 들어가다 보니 좌변기 옆에 두고 밥도 해먹고 잠도 자죠. 근데 이런 집이 지금 월세가 몇십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임대료가 미쳤습니다. 그나마 이런 쪽방도 없어가지고 밖에서 노숙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홍콩의 맥도날드에 가보면요,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왜냐하면 맥도날드가 24시간 개방돼 있으니까 그냥 거기 앉아서 자는 겁니다. 한때는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 불렀던 홍콩, 뉴욕, 런던과 함께 금융산업의 메카로 발전하던 홍콩이 어쩌다 왜 지금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오늘의 스토크에서는 한국의 미래가 될지도 모르는, 되어서는 안 되는 홍콩의 부동산과 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빈이고 미래의 가난에 대비하는 채널 스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자, 대체 홍콩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이게 땅이 좁아서라고 말하기에는 서울보다 비싼 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홍콩이 서울보다 인구 밀도가 낮거든요. 면적은 서울보다 큰데 인구는 더 적어서 한 사람이 쓰는 면적이 서울보다 크다는 건데 왜 서울보다 집값이 더 비싼 걸까요? 이게 홍콩이 서울보다 면적은 더 큰데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우선 홍콩의 지도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형부터 산지가 많습니다. 거의 산밖에 안 보일 거예요. 이 산 빼고 나면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런 지형적인 한계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가오룽반도하고 홍콩섬 이 양쪽에 모두 다 합쳐서 주거 공간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홍콩 전체 면적의 20%가 채 안 된다고 하죠. 거기에 이러한 적은 공급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도시라 외국인 자본도 엄청 들어오고 면적에 비해서 너무 큰 자본과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다 보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공급을 많이 풀면 되거든요. 마치 우리 신도시 몇만 호 건설하듯이요. 근데 문제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공급을 한 번에 안 풉니다. 홍콩에서는 아파트를 지으면 한 번에 다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물량의 일부를 안 팔고 남겨둔다고 하죠. 왜냐면 너무 공급을 많이 해버리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오르면 그때 더 비싸게 팔려고 공급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집을 안 팔고 비워두면 정부가 세금까지 물리고 있죠. 그러나 정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제도에 있습니다. 사실 홍콩은 토지 제도가 왜곡되어 있어요. 우선 놀라겠지만 홍콩 토지 99% 이상은 모두 정부 소유입니다. 민간에서는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정부로부터 사용권만 장기 임대를 받는 구조입니다. 대신에 이 사용기간 동안에는 개발도 할 수 있고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죠. 그렇게 건물에 대해서만큼만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특이하게도 땅은 정부 소유, 건물은 민간 소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홍콩의 특이한 제도이죠. 자, 그럼 또 궁금할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돼 있을까요? 이걸 보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 아편전쟁에서 영국이 청나라에게 이기면서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로 넘어갔잖아요. 그때 영국이 150년 뒤 다시 중국에 돌려주기로 약속을 하죠. 그러나 중국은 공산주의였고 영국은 자본주의였기에 체제가 다른 나라의 도시를 반환하게 되면 아무래도 충돌이 우려되었죠. 그러면서 다들 아시는 바로 일국양제, 홍콩이 중국에 속해 있다는 걸 인정만 하면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중국이 한 나라 안에 2개의 정치 체제를 인정하게 되죠. 그렇게 홍콩은 중국이랑 다른 나라처럼 운영이 됐고 식민지 시절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갔던 거죠. 근데 이게 왜 도대체 부동산이랑 연관이 있냐고요?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이 과정에서 영국이 가지고 있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홍콩의 자치정부로 그대로 넘어가게 된 거, 이게 중요합니다. 홍콩 정부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갖게 됐거든요. 사실 경제는 부동산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모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홍콩 정부가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된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정부가 공급을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이 정부 역시도 토지를 찔끔찔끔 풀고 있습니다. 이게 집값이 오르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서민들도 고통을 받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공급은 사회주의적으로 통제가 되는데 반대로 수요는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커지고만 있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한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자, 문제가 이런데 정부는 왜 토지 공급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홍콩 정부의 재정 수입원 중에서 제일 큰 게 부동산 수익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땅 장사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면 비싸질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가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싼 땅값을 유지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어떻게 유지할까요? 쉽죠. 공급을 제한하는 겁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의 세수를 확충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나름 명분이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난개발이 되면 부자 동네에만 집중 개발이 될 거고 투기 수요는 더 커질 거고 환경도 파괴될 수가 있다. 정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부의 속셈이 좀 다른 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콩이 97년에 반환되는 시점이 바로 IMF가 터졌거든요.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투자자들이 아시아에서 돈을 빼가지고 탈출을 하는데 홍콩도 이때 금융시장이 망하고 금융으로 바치고 있던 부동산도 같이 망했습니다. 이후엔 사스까지 덮치면서 홍콩 경제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때 홍콩 정부가 했던 게 바로 부동산 가격을 유지시키는 거였습니다. 위기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정책을 피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공급을 줄이는 거였죠. 이때는 심지어 공공주택도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문제는 이 공공주택에는 저소득층이 산다는 거죠. 결국엔 저소득층이 제일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해결이 잘 됐을까요? 정말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큰 손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인들이죠. 2010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GDP 2위를 찍게 됩니다. 정말 무섭게 성장하던 시기였는데 엄청난 부를 얻게 된 중국의 부자들이 홍콩의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투기 수요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부터 중국이라는 이 엄청난 땅덩어리에서 홍콩 지역에 많은 신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홍콩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오거나 홍콩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홍콩 사람보다 중국 본토에서 넘어와서 홍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게 되는 겁니다. 홍콩에 많은 중국인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홍콩에서 시가총액 80%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사실 홍콩 기업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중국인들 아파트를 살 때 어떻게 사냐 하면 아파트를 하나 딱 가리키면서 저 아파트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아파트를 달라고 하면서 한 동을 통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무섭죠. 이런 부동산 폭등의 결과로 홍콩의 빈부격차는 1997년도 17배 정도 차이가 났던 것이 2021년 무렵엔 무려 40배 가까이 그 빈부격차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2023년 홍콩은 12년 연속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파트 가격이 정말 비싼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가격이 무려 1억 원에 가까운 지역이 많습니다. 심지어 물가는 더 할인적이죠. 우리나라도 비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물건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 강국이지만 홍콩은 제조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금융과 물류만 잘할 뿐이지 직접 거기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홍콩은 물가는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겁니다. 오늘 스토크에서는 홍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홍콩의 부동산을 얘기하면 늘 한국이 뒤따라오죠. 그만큼 우리나라 역시 홍콩의 길을 같이 걷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홍콩에 대해 알아보면서 느낀 게 참 국가마다 너무 다른 복잡한 사정들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피해를 받는 것은 평범한 서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우리 개인 스스로도 항상 노후와 미래를 대비하면서 준비하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